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59번째 책으로는 편견 없는 뇌를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젠더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인터넷 기사에 젠더라는 단어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떠돌았지만 관심 없이 그냥 흘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젠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남녀 간의 성차에 관해서 다룬 책입니다. 저 또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는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뇌 관련 책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 뇌는 편견이 없다고 합니다. 다르지 않다고요. 달라도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이라고. 우리 고정관념이 우리의 아이들을 성차를 두며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아야겠어요. 저의 생각의 잣대로 선을 그어버리지 말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뇌와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 뇌의 가소성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대로 그에 맞춰서 살면 나의 의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듯이 뇌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도 각자의 살아온 인생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책, 편견 없는 뇌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과학적 사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방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뇌. 우리가 개인으로서 복잡한 정보로 가득한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충분히 번잡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훨씬 더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 필요, 믿음, 욕망에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무언의 규칙 세트에 기반하여 다른 사람의 욕구, 필요, 믿음, 욕망을 예측하는 어려움에도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접촉하는 대상의 목록에 태그를 붙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세상을 장차 나에게 득이 될 유형이나 해가 될 유형 또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유형이나 기분 나쁘게 만들 유형의 사람, 상황, 사건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뇌는 우리의 다양한 내 집단 구성원에게 좋아요, 평점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 일부로 선정된 적 없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신속하게 자동으로 위험 경보를 붙임으로써 회피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데 이 반응은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의 사회성 중 일부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편향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이 모두의 일부로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남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분명한 감이 필요하고 어쩌다 얽힌 수많은 사회적 네트워크 중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도 필요하다. 여기에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우리는 자존감, 즉 자신의 강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량 필요하다. 이것은 주변 사람의 긍정적 반응을 받아 고양되면 우리에게 소속감을 준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은 어떤 종류의 타격을 입으면 뇌와 행동의 연쇄 반응을 촉발하여 우리의 안녕에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종류의 정보를 태어난 순간부터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친숙한 말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금세 가린다. 우리에게는 자동으로 어머 소리를 유발하는 앱까지 깔려 있을 것이다. 이 앱은 우리의 애교 있는 미소와 명랑한 까르륵거림이 우리에게 중요한 상대로부터 어떤 행동을 유발하여 상호 유대를 강화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뇌는 그런 사회적 데이터에 굉장히 잘 스며들도록 흡수된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 방식에 지대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강력한 예측을 통해 주위의 일상적 환경과 소리를 처리하는 우리의 뇌는 사회적 참여에 필요한 규칙도 우리 세상에서 추출하도록 맞추어져 있다. 실제로 사회적 행동은 거의 다 예측이다. 우리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규칙을 짜서 그 상황이 예측되게 만든 결과로 우리가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고 결례를 범하지 않게 해주는 일련의 대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본 중 일부는 고정관념을 포함할 것이다. 누군가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그가 사교적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심술궂고 약간 외톨이 같은지에 관한 포괄적 예상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당신 자신의 자아감으로도 편입될 수 있다. 당신 같은 누군가에게는 무엇이 기대되는가? 내가 남성 또는 여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놀 것이며 잘하면 무엇이 될 것이고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이며 누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 것인가. 금세기의 뇌 영상술사들은 주로 이런 사회적 뇌를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개별 뇌와 그 뇌의 기술에 맞춰져 있던 초점이 뇌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뇌와 다른 뇌의 상호작용으로 이동했다는 표시다. 먼저 고급 시각, 언어, 읽기, 문제 해결 같은 인지에 관련된 뇌 영역을 지도화하는 일이 기능적 뇌 영상술의 목표가 되자 이런 과정의 다양한 성분을 검사하는 많은 수의 서로 다른 방법이 고안되었다. 뇌에서 사회적 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지도화하는 일은 다소 더 도전적이다. 사회적 가제는 본질적으로 시끄럽고 폐소공포증을 일으키는 뇌 스캐너의 경계 안에서 모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인지 신경과학자는 독창성 빼면 시체다. 뇌 영상 실험에 참가자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 거기 누워 깜빡거리는 흑백 바둑판이나 회전하는 격자가 끝없이 제시되는 화면을 계속 응시한다는 뜻이다. 신경과학자들이 시각 피질에서 감마파 활동에 관한 그들의 최근 이론을 시험해 보는 동안 당신은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몇 시간처럼 느끼며 졸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써야 한다. 사회적 뇌를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종류의 과제는 확실히 더 재미있다. 당신은 어느 날 문득 서툰, 체계적인, 지적인, 매력적인, 인기 있는 같은 형용사에 순위를 매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형용사가 당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 어느 유명 인사, 심지어 해리포터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 말해주면 연구자들은 뇌가 자기에 대한 정보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조해 볼 수 있다. 아니면 그들은 누군가가 엄지를 망치에 찢는 사진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반전을 추가하면 당신은 이미 신뢰도 척도로 이 상대의 순위를 매겼을지도 모른다. 스캐너에 그런 재미를 도입한 성과는 일명 사회적 뇌 영역의 네트워크를 지도화하고 이를 사회적 행동의 특정한 측면에 연계한 것이다. 사회적 뇌 네트워크는 우리 뇌에서 진화적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부분뿐 아니라 가장 오래된 부분까지 망라한다.
더 오래된 부분은 깊이 묻혀 있는데 여기 포함되는 내 영역들은 위험이나 보상으로 관심을 끌 뿐 아니라 분노, 쾌감, 혐오 같은 정서적 반응과도 연관된다. 사회성은 우리의 가장 새롭고 가장 세련된 행동 방식 중 하나로 인식되지만 여전히 매우 기본적인 정서적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반응은 접근 또는 회피라는 말로 표현되거나 어쩌면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기 또는 왼쪽으로 쓸어 넘기기라는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의 과정은 처음에는 우리 뇌의 더 오래된 부분 중 하나인 편도체의 활동과 연관된다. 편도체란 아몬드 모양의 구조인데 좌우 방구 양쪽의 겉질 밑에 묻혀 있다. 편도체는 정서의 지각과 표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적 기술과 관련하여 편도체는 정서적 표정, 특히 위협을 신호할 가능성이 있는 표정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듯하다. 그것은 집단 구성원에게 태그 붙이기, 예컨대 부모나 돌보는 사람 등 유용한 구성원을 식별하는 일도 하는 듯하다. 태그 붙이기는 외집단을 암호화하는 데도 적용되는 듯하다. 연구자들이 보여준 바에 따르면 편도체는 다른 인종 사람의 반응에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의 뇌 중에서 가장 새로운 부분 중 하나인 이마 압력 겉질은 자기 반성과 자기 정체성 같은 추상적 과정의 통제에 관여한다. 즉, 나를 기반으로 한 유도 장치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선택지를 선별하여 우리의 호불호를 만족시킨다. 이에 더하여 타인, 즉 우리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 중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저 밖의 접촉 대상을 식별하는 데도 관여한다. 이 체계는 우리의 사회적 마음 읽기 기술, 타인과 그들의 생각, 바람, 믿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연계된다. 이런 과정은 우리의 기억 창고로 연장된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세상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를 기억 창고에 보관하는데 예컨대 상대가 내 집단이냐 왜 집단이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이때 같이 한다. 운동을 통제하는 체계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뇌는 사회적 행동과 연관된 동작과 반응을 감독하여 우리가 적절한 종류의 움직임을 하도록 하거나 부적절한 종류의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적 세상을 해치고 나아가는 일의 일부로서 타인의 동작 이면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때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브레이크와 같은 멈춤 체계와 함께 우리가 경로를 변경하도록 도와줄 조타 체계도 필요하다. 이런 통계 메커니즘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제3의 체계는 우리의 욱하는 정서 통제 구조와 고급스러운 사회적 입출력 체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 마치 엔진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우리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경로를 따라 굉음을 내며 질주하면 끼어들어 세울 것이다. 고정관념. 우리의 사회적 뇌가 샅샅이 살펴가려내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마주치는 개인이나 상황 하나하나의 프로필을 항상 세밀하고 섬세하게 구현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넓은 붓으로 휙 그린 나 같은 사람들이나 그들 같은 사람들의 스케치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위성 항법 장치로 입력되고 있는 정보는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우리를 오도할 수도 있다. 고정관념과 편견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고정관념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널리 신봉되다 보니
고정되게 된 이미지나 생각이다. 가정은 특정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 집단의 전형적이라고 추정되는 특징을 보여주리라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흔히 부정적이다. 찌찌한 스코틀랜드인, 건망증 심한 교수, 골빈 금발이 그렇고 때로는 특정 능력이나 그것의 부재를 언급한다. 여자는 수학을 못하거나 지도를 읽지 못하며 남자는 울지 않고 길을 묻지 않는다는 관념이 그렇다. 좋든 싫든 바깥 세상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기록부는 우리의 사회적 뇌 네트워크의 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될까? 우리의 자아 정체성, 우리의 집단 구성원 자격, 우리가 평생을 통해 가질 모든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체계에 이런 종류의 정보는 얼마나 깊이 뿌리내릴까? 뇌는 고정관념과 연관되는 종류의 사회적 범주를 나머지 더 일반적인 의미론적 지식과 다르게 처리한다는 증거가 있다. 한 연구에서 fMRI 스캔을 하는 동안 참가자에게 의미론적 지식 과제를 주었다.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한다. 줄이 6개다. 사막에서 자란다. 맥주를 더 많이 소비한다. 따위의 특징 라벨을 보여주면 참가자는 이것을 한 쌍의 사회적 범주 라벨 중 하나와 짝짓거나 한 쌍의 비사회적 범주 라벨 중 하나와 짝지어야 했다. 발상은 비사회적 라벨과 특징에 의해 전달되는 종류의 정보가 사회적인 것과 같은 뇌 영역에서 처리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줄이 6개인 것은 바이올린인지 기타인지 골라야 하는 과제는 관자 옆과 이마 옆에 있는 표준적 언어 영역과 기억 영역을 활성화했다. 그런 일반 지식 저장소의 활성화는 사회적 범주의 정보를 처리할 때도 나타났지만 여기에는 기초적 사실을 부연하는 약간의 처리가 추가되었다. 위스콘신 사람이 다리가 내치다, 술을 마시면 빨개진다와 짝지어지는지 생각해야 하는 사회적 선택은 안쪽 이마 옆, 이마 압력 겁질과 TPJ를 포함하여 마음 이론형 과제에 의해 가장 흔히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관련이 있었고 편도체의 자기 및 타인 평가적 활동을 동반했다. 따라서 사회적 정보의 일부 측면은 중립적인 지식 기반에 저장되겠지만 사회적 정보는 별도로 처리되고 특정 범주의 구성원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추론에 따라 그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다시 말해 내 집단 표준과 일치할지 불일치할지, 그리고 우리의 자아감에는 어떻게 관련될지 태그가 붙는다. 세상에 있는 태도의 결과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모두 바꿀 수 있다. 고정관념과 자아장애 교차는 사회적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우리의 인지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자아상 포트폴리오가 부정적으로 정형화된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포함하면 그 특정한 사실이 활성화되는 순간에는 제3장에서 보았던 자기충족적 예언이나 고정관념 위협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정관념 위협은 개인 수준에서 작동한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를 타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개인들이 고정관념 위협 상황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때부터 자신에게 제시되는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도 그들의 성적에 대한 부정적 기대에 근거하여 판단되고 있음을 의식하여 유발된 스트레스의 추가 효과에 시달리는 데 더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자기를 감시하고 점검하느라 인지적 자원을 너무 많이 소모할 것이다. 고정관념 위협 효과에 대한 뇌 영상 연구는 그 효과에 특정한 신경 상관물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과제 자체에 가장 적합한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처리와 연관된 영역이 관여했을 경우와 일치한다. 미국 스미스 칼리지의 인지신경과학자 메리 제인 레거는 일련의 연구에서 고정관념 위협과 고정관념 해제 효과를 입증했다. 그녀가 고안한 심적 회전 과제는 참가자가 형상을 회전하여 특정 지점의 패턴을 지정된 위치 옆에 맞추는 상상과 지정된 위치 뒤의 지점으로 자기를 회전하는 상상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참가자는 그 패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야 한다. 대상 회전 과제는 남자가 더 잘 수행하는 과제라고 설명되었고, 자기 회전 과제는 조망 수용의 한 형태로 여자가 대개 더 잘한다고 설명되었다. 메리 제인 레거의 보고에 따르면 중립적 형태의 과제에서는 여자들이 여전히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성적이 더 나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과제를 여자가 일반적으로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경우는 이 차이가 사라지면서 고정관념 해제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유사하게 남자들이 이것은 남자가 고전하는 과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남자 쪽에서 실수를 더 많이 했다. 그녀는 이 연구를 fMRI 스캐너 안에서 세 집단의 여자를 대상으로 반복했다. 긍정 메시지를 받은 집단은 부정적 메시지를 받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잘했고, 부정적 메시지를 받은 집단은 중립적 메시지를 받은 세 번째 집단보다 더 못했다. 이는 그들이 뇌 활성화 패턴에도 반영되어 긍정적 메시지를 받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집단은 과제의 적절한 부위, 즉 시공간 처리를 다루는 영역에서 더 많은 활성화를 보여주었다. 부정적 메시지를 받고 가장 나쁜 성적을 낸 집단은 오류 처리를 다루는 영역에서 더 많은 활성화를 보여주었다. 시사점은 고정관념 위협이 과제에 부담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뇌의 오류평가 체계가 작동되고 불안이 정서조절 체계를 긴장시켜 주의력에 쓸 자원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고정관념을 얻거나 흡수할 때 연관되는 뇌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그런 고정관념이 설정한 기대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에 괴리가 일어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여줄 수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휴고 스피어스와 그의 팀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가공의 집단에 관해 종류가 다른 정보를 주었는데 일부는 좋은 정보였고 일부는 나쁜 정보였다. 그런 토막 정보의 분포는 한 집단이 장점을 점점 더 많이 쌓고 다른 집단은 단점을 더 많이 얻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연구자들은 나쁜 사내들과 착한 사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긍정적 고정관념이 어떤 식으로 점점 더 커지는지를 그때그때 추적할 수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정형화의 기억 은행 일부는 관자엽에서의 활동과 연관된다. 관자엽은 언어의 일정 측면뿐 아니라 일반적 기억과 연관되는 영역이다. 당신에게 로맨틱 코미디를 즐길 가능성이 더 큰 쪽이 남자일지 여자일지 표시하라고 하거나 스포츠 능력이 흑인에게 더 특정적인지 백인에게 더 특정적인지 표시하라고 하면 활발해지는 곳은 바로 관자옆이다. 알고 보면 우리 뇌는 어느 집단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동안 나쁜 것에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뇌는 이들 새로운 집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음료를 훔치는 종류의 부정적 토막 정보를 훨씬 더 활발하게 처리했다. 뇌가 우리 삶의 사건들을 대조할 템플릿을 고안하여 우리의 인생 여정을 안내한다는 우리의 뇌 모델과 일맥상통하게 어느 집단에 예기치 않은 정보가 첨부되자 강한 반응이 있었다. 반응은 그 정보가 떠오르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어긋났을 때 훨씬 더 강했다. 예컨대 나쁜 사내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꽃을 산 경우 착한 사내에게서 일종의 위반이 나온 경우와 반응이 달랐다.
이 예측 오류에 가장 많은 활동을 보여준 네트워크는 뇌의 전두엽 영역에서, 즉 사회적 뇌 네트워크 중 과제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인상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할 때 활발해지는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 뇌는 바깥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나 매우 특정한 경험과 사건에 의해서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의 태도와 기대도 흡수하여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예측하는 뇌가 어떻게 패턴을 생성하여 우리를 이끌고 바깥 세상을 일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똑같은 식으로 이런 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템플릿뿐 아니라 자기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템플릿도 바깥 세상에서 스며드는 사회적 정보를 사용하여 구상할 것이다. 고정관념은 뇌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행동과 뇌 둘 모두의 종점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강력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 하나 이상의 사회적 무대에 자리 잡게 해줄 일련의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에 그토록 핵심적인 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 게임에 몰입한 채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니터하며 사회적 참여의 규칙을 배우고 또 배우고 있다. 사회적 거부를 피하는 일이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우리 뇌가 바깥 세상에 참여하는 지속적인 배경이 되므로 다른 인지적 활동보다 뇌의 처리 자원을 더 끊임없이 이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뇌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진화적 성공의 기초로 환호를 받아왔다. 협력하고 활동 중인 집단의 사회적 규범에 알맞게 행동을 바꾸고 주변인과 어울리는 자아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곧 우리의 진화적 성공이다. 하지만 경고 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여정을 결정하는 사회적 참여의 규칙들은 편향된 정보에 이제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침에 기반할 수 있다. 여자 아이용 규칙과 남자 아이용 규칙, 여성용 규칙과 남성용 규칙이 얼마나 다른지 조사하면 이런 중대한 진화적 발전이 양성 모드에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제 시작될까? 우리가 늘 알고 있었다시피 어린 시절은 뇌의 가소성이 엄청난 때로서 우리의 무력한 인간 영아가 꼭 획득해야 하는 모든 기술을 뒷받침한다. 아기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는 태어난 순간부터 경악스럽다. 이는 뇌에서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우리의 이해와 일치한다. 이제 이런 변화는 대부분 영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경로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인 생존 기술은 꽤 빠르게 온다. 알다시피 영아는 머지않아 자기 세상에서 감각 정보와 지각 정보를 이해하고 그 세상을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바에 따르면 이 작디 작은 인간들은 태어났을 때 무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영악한 규칙의 금줄인 청소동물이다. 그들이 가소적이고 유연하고 변형 가능한 뇌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세상에서 사회적 참여의 규칙을 학습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매우 일찍 시작한다. 가소성, 그리고 경직된 성의 문제. 우리는 뇌 영상이 건강한 성인 인간의 뇌 구조와 기능은 일반적으로 뇌에 배선되고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얼마나 일찍부터 가정했는지 보았다. 이는 언어 과제나 시각적 패러다임이나 의사결정 연습을 참가자에게 시험할 때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활성화 패턴과 영상을 얻어야 하고 아무 시점에나 측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쉽게 재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예정이라면 참가자가 특이한 신경과 병력이 없고 뇌를 변질시키는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대체로 비슷한 연령대에 들어있도록 하는 것 외에 남성과 여성 참가자에 관해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은 그냥 그것이 전부였다. 그 사람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리고 여성 참가자는 모두 여성 꼬리표를 붙인 집단을 대표하고 남성들은 남성 꼬리표를 붙인 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예컨대 여성의 언어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라면 한 해에 선택한 기회 표본이 만약 연구를 반복하기로 하더라도 이듬 해에 고를 비슷한 표본과 거의 같으리라고 가정할 것이었다. 그런 다음 발견하는 모든 집단 차이를 이런 남성성이나 여성성 면에서 설명할 터였다. 이 두 집단은 그들이 본성적 차이에 기반하여 선택되었으므로 그들이 다르게 수행하거나 그들의 뇌가 다르게 보인다면 그것은 남성이 여성과 다르기 때문이어야 했다. 인간의 뇌 가소성이 평생 경험에 의해 의존한다는 발견은 뇌의 성 젠더 차를 연구할 때 참가자의 성별과 나이뿐 아니라 더 많은 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 뇌가 평생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변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증거인 가소성의 스포트라이트가 뇌의 성차 논쟁은 좀처럼 조명하지 않는 듯하다. 이제는 다른 유형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성취할지도 모르는 것에 관해 종류가 다른 기대에 노출되는 것조차 우리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예컨대 공간인지의 차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참가자들이 어떤 종류의 관련 경험을 해왔는지 알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는가? 즐기는 운동과 취미에 일종의 공간 기술이 필요한가? 그들의 직업에는 일종의 공간 의식이 필요한가? 우리 뇌가 노출되는 젠더화된 세상을 살펴보면서 보았다시피 이런 경험이 성별과 구차하는 것은 가능한 정도를 넘어선다. 따라서 신경영상 연구는 연구를 설계할 때도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할 때도 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뇌는 뇌가 작동하는 세상과 돌이킬 수 없이 뒤얽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뇌의 세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큰 신경영상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를 얻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전 세계 연구실은 자체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척도를 공유하고 모든 뇌 영상술사가 접근할 수 있는 뇌 구조와 기능 측정치의 대규모 중앙 수집소를 확보하고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10명이나 20명 단위의 참가자 수 대신에 수백 장, 심지어 수천 장의 뇌 스캔을 살펴보고 있다. 한 논문은 1,400명이 넘는 참가자에게서 휴지 상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했다. 이런 뇌의 연결성 척도를 살펴봄으로써 연구자들은 뇌 연결성을 비교하는 다양한 방식에서 나이와 성별이 주요한 구별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도움이 되도록 이를 종형의 분홍과 파란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이는 실제로 여성에게서 나온 데이터와 남성에게서 나온 데이터가 얼마나 가까이 겹치는지 표시하는 데 일조했다. 다만 효과 크기는 제공되지 않았다. 중앙 데이터 세트에서 학력이나 직업 같은 인구 통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저자들은 비교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생물학적 결정론 관점을 위한 방대한 데이터 세트의 인상적 지지처럼 보였다. 그런데도 주요한 가소성 관련 특징은 고려되지 않았다. 모든 참가자가 18세에서 60세 사이였으므로 젠더화된 생활 경험이 뇌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말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채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 설사 더 나은 과학기술과 더 나은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해도 답이 반드시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점점 더 큰 데이터 세트를 더 많이 비교하더라도 이분법적인 생물학적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고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 뇌를 이해하는데 조금도 더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저글링을 하는 택시 운전사나 심지어 바이올린을 켜는 줄타기 고개사가 너무 많지는 않겠지만 장담하건대 1,400명이 넘는 개인의 집단 중에는 꽤 폭넓고 다양한 교육적 경험, 직업, 심지어 운동이나 그 밖의 다른 취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뇌 자체만 그것이 일하고 있는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듯하다. 새로운 증거는 호르몬의 활동이 우리 인간이 기능하고 있는 세상과 얼마나 얽혀 있는지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뇌의 발달은 미리 결정된 템플릿의 일방적 전개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역동적 변화의 과정이라는 발견과 함께 호르몬 수치의 변동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유사하게 반영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운전석의 생물학이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특정짓기는커녕 호르몬 수치는 사회적 활동 참여에 의해 운전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의 놀라운 예는 아버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녀를 돌보는데 소비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적 기대도 반영할 수 있다. 탄자니아의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정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낮았다. 이런 영리한 테스토스테론 효과는 사회신경 내 분비학자 사리반 안데르스가 세 집단의 방심한 남자와 우는 아기 인형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입증했다. 한 집단은 끼어들지 못하고 아기 우는 소리를 그냥 들어야 했다. 그리고 한 집단은 인형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인형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울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운 좋게 세 번째 집단의 인형은 몇 가지 양육 활동 중 하나를 해주면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다. 인형 실험 전후에 침에 들어있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했다. 달리기에 성공한 집단이 보여준 테스토스테론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그냥 듣고만 있던 집단이 보여준 테스토스테론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인형과의 상호작용에 실패한 집단의 전후 수치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사리반 안데르스의 의견에 따르면 집단마다 자극이 같았으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차이는 사회적 맥락,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의 이용 가능성 유무를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의 호르몬 수치는 우리의 늘 가소적인 뇌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고정되어 있지 않다. 더 이상 고정된 것으로 가정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의 다른 측면이 있을까? 우리의 성격 프로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바뀌는 것으로 드러난다. 심지어 성격 질문지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는 흔히 분명하다는 것이나 모든 종류의 신상 프로필 목록에 자신을 가장 긍정적인 빛깔로 채색할 답을 써내는 사회적 바람직함 효과도 인정했으면서 예컨대 이른바 5대 성격 특성의 개인별 척도가 꽤 안정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되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19세기 사상가 윌리엄 제임스는 심지어 30세 이후의 성격이 속꽃처럼 굳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성격 특성이 성인의 경우는 확실히 우리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모델과 잘 들어맞았다. 하지만 14건의 종단 연구에서 거의 5만 명에 대해 4번 이상 측정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취합한 최근 연구가 보여준 바에 따르면 성격의 본성은 결코 석고와 같은 것이 아니다. 모든 연구에 걸쳐 친화성을 제외한 모든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설명에는 일종의 실용적인 가장 좋은 면 앞세우기 효과가 포함되었다. 여기서 당신은 스스로를 젊은 사람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성실하고 외향적이라고 선전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혈기를 조금 가라앉힐 것이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도 있었다.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의 성격, 우리가 밖으로 내세우는 프로필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흔들림 없이 고정된 점수가 아니라 상당히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성격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식의 변천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는지가 그 질문을 누가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 받고 있는지 측면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얽혀 있는 방식도 같은 만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소적이고 유연한 생물학을 갖고 있듯이 가소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갖고 있는 셈이다. 결론. 우리는 우리의 환상적인 가소적 뇌가 수백 년 동안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해온 젠더화된 세상에 어떻게 빠져드는지 보았다. 우리는 머리가 둘 달린 고릴라의 시절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도 우리는 능력, 기질, 선호의 차이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된 세상의 증거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규칙에 굶주린 뇌는 가족, 교사, 고용주, 매체,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다른 기대와 맞닥뜨린다. 심지어 놀라운 뇌 영상 기술이 등장하여 차이가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생겼어도 남자와 여자는 그 남성의 뇌와 그 여성의 뇌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성취할 것과 성취하지 못할 것을 결정하리라는 개념이 아직도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어 이 모두를 넘치는 신경 난센스와 함께 꿀꺽 삼키게 된다. 하지만 뇌과학자는 논쟁을 진전시킬 수 있고 진전시키고 있다. 뇌 성차에 대한 문제는 도전받고 있다. 성차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뇌 주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뇌가 규칙을 찾는 체계로서 우리의 세상 여정을 안내하기 위해 그 뇌가 속하여 기능하고 있는 그 세상을 기반으로 예측을 생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뇌가 어떻게 서로 다른 종착지에 도착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서 흡수하게 되어 있는 사회적 규칙이 정확히 무엇인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뇌의 평생 지속되는 과소성에 대한 최근의 이해가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뇌가 도중에 겪게 될 뇌 변화 경험의 종류도 고려해야 한다. 뇌 가소성은 단지 택시 운전과 저글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믿음이 우리의 유연한 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문제다. 우리의 뇌를 심층 학습 체계로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운한 챗봇 테이를 보듯 편향된 세계가 편향된 뇌를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가족, 친구, 고용주, 교사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매체에서도 받는 젠더 폭격을 등록하여 그것이 우리 뇌에 미치는 매우 현실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발달 인지신경과학은 아기와 아기의 뇌가 정확히 얼마나 정교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때 아기를 다소 조롱하듯 단지 반응적이고 거칠 미친 존재라고 여겼다. 하지만 첫날부터 초심자 거칠도구 모음을 완비한 이 아주 작은 사회적 스펀지는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잠입하여 그 세계의 사회 참여 규칙을 찾아낸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마주칠지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뇌 네트워크의 구성과 해체, 그리고 성숙한 사회적 존재의 출현을 지켜볼 두 번째 기회의 창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 청소년기는 뇌 네트워크에서 역동적인 재조직화가 일어나는 한 기간, 즉 국부적 체계 내 연결선이 더 멀리 퍼져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을 잇는 전체적 연결선으로 전환되는 체계 수준 재배선 기간을 나타낸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아기 뇌에서 추적한 변화만큼 극적이다. 청소년은 갓난아기보다 다가가기 쉽고 고분고분한 집단이어서 신경과학자들이 이런 뇌 조직화와 변화를 이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와 동시에 추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이 또래 압력과 사회적 거부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정서 조절과 충동 억제를 어려워한다는 것은 신경학자가 아니어도 알고 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알기로 사회적 뇌 활동의 핵심 특징이고 스캐너에서 조사하기 위해 모델링할 수도 있다. 사회적 뇌의 활동에 대한 이해는 뇌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즉 새로이 생겨난 자아감이 뇌와 행동 모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청소년기에서 이런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예컨대 사회적 규칙과 영향력 있는 타인이 어떻게 겉질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인지신경과학은 자아를 무대 중앙에 놓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구성한 것이 아마도 뇌의 진화가 거둔 가장 강력한 승리일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사회적 뇌를 이해하는 것은 젠더화된 세상이 어떻게 젠더화된 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젠더 고정관념이 어떻게 매우 현실적인 뇌 기반 위협이 되어 종점에 도달할 자격이 있는지, 뇌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렌즈를 제공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자존감과 자기 침묵 같은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젠더 격차와 성취 부진의 뇌 기반을 훨씬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제한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뇌에 유용한 구성 요소가 되도록 측정값을 재조정할 기회가 생긴다. 모든 종류의 젠더 격차에 대한 설명에 뇌 기반 과정과 세상 기반 과정이 얽혀 있음을 알았으니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닥을 하나씩 풀어 더 나은 설명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